네, 오늘은 수익금 보장하는 그런 방식의 분양의 문제점, 분양의 함정,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한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런 그 수익금 보장 방식의 대표적인 그런 분양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분양형 호텔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분양을 받는 주거가 아닌 일반 상가를 분양받는 그런 목적은 단연 뭐 수익률을 그 보장받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투자 대비한 수익률이 몇 퍼센트냐, 은행 이자보다도 과연 높을 수 있느냐 하는 뭐 그런 부분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상가 분양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가 분양하는 쪽에서 이 어떻게 보면 미끼라고 할 수 있죠. 미끼로서 많이 던지는 부분이 바로 이 수익 보장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마케팅 수단으로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분양형 호텔 부분은 문제가 사실은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이 분양형 호텔 때문에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신 분들이 뭐 몇만 명, 몇십만 명 이렇게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분양형 호텔은 한마디로 좀 엉망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분양을 할 때 분양형 호텔을 분양할 때 내세웠던 그런 약속들, 그런 계약 조건들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지켜지지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막상 분양할 때는 뭐 그런 그 약속들을 지켜줄 것처럼 감언이설로 홍보하다가 했지만 실제로 나중에 준공이 되고 그 호텔 오픈을 하게 되면은 그런 약속들이 거의 안 지켜지거든요. 그게 지금 뭐 어떤 한두 군데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 회사 또 오랜 기간 지금 뭐 한 10년 이상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축적된 어떤 경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이미 결과로서 나타나 있는 상태라 사실은 뭐 분양형 호텔 그 분양받는 거 주의하시라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도 사실 없을 정도로 지금은 너무 사실은 현 상태 자체가 엉망입니다. 뭐 그 주요 이유는 사실은 그런 거죠. 이게 분양회사가 어차피 그 분양만을 목적으로 뭔가 만들어진 급조된 자력이 없는 전혀 무자력인 이런 회사이다 보니까 분양해서 뭐 그때 뭐 분양대금을 받고 준공해서 만약에 이제 준공 이후에는 사실은 사실상 사라져버리는 페이퍼 컴퍼니 비슷하다 보니까 사라져버리는 뭐 그런 지경이다 보니 그걸 나중에 뭐 그 준공해서 호텔 운영해가지고 매달 얼마씩 주겠다 분양 그 대금에 매달 얼마씩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뭐 지킬 만한 그런 주체가 없어요. 아예 그 회사 자체가 사실 휴지 쪽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안 지킨다고 한들 어디 가서 뭐 판결 받아서 집행할 재산이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알만한 분들은 다 알죠.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뭔가 신탁회사 같은 이런 회사가 끼어 있으면은 뭔가 신탁회사가 좀 책임져 줄 게 아니냐 그런 예를 들면 그 수익금 보장 약속을 지켜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착각할 수가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탁회사가 약속할 수 있는 부분은 분양대금을 제대로 들어와서 관리하고 그게 그 시공회사 같은 데 들어가서 제대로 그 시공이 이루어지고 그다음 그걸 가지고 준공까지 마쳐지는 약간의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건물을 짓는 단계, 건물을 완성하는 단계, 그까지 정도의 어떤 책임, 의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준공하고 나서 실제 호텔 운영해가지고 수익을
보장해 준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탁회사의 범위, 신탁회사의 어떤 권리 의무, 책임 이 부분하고는 사실은 전혀 관련이 없는 꼴이 되는 거죠. 근데 마치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신탁회사가 이런 그 분양 과정에서 이루어진 그런 약속들, 수익금 보장 약속들까지 뭔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착각들을 하고 계세요. 그게 뭐 전혀 현실하고는 동떨어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신탁회사도 결국은 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수익금 보장 부분하고는 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전혀 고려할 바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분양회사 그 하나 보고 분양 약속한 그 분양회사 하나 보고 그 바라보고 있는 것인데 얼마나 뭐 현실은 참담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수익금 보장 이런 부분의 약속을 하고 있고 그게 잘 안 지켜지는 그런 것이 현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소송하고 있는 케이스가 이제 그런 케이스인데 이런 이제 수익금 보장을 분양회사가 했고요. 뭐 분양대금의 몇 프로를 주겠다, 뭐 1년 동안, 2년 동안 이렇게 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 그 분양대금이 만약에 1억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걸 이제 위탁 운영을 통해서 다른 어떤 회사한테 맡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탁 운영 과정에서 일반적인 경우는 그 보증금 없이 매달 얼마씩 매달 얼마씩 분양대금의 몇 프로를 주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게 되는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보증금을 약속을 했더라.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기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한 구자당 뭐 500만 원의 임대차 보증금을 하고 월차 수익금 얼마, 매달 얼마 이런 식의 이제 그 약속을 했는데 그 약간 이제 분양 과정에서 약간 마케팅의 조건이죠. 결국은 마케팅 방법으로 이게 분양 대금이 만약 1억이라고 한다면은 어차피 1억을 내고 나중에 그 임대차 보증금으로 500만 원을 받는 바에는 그 500만 원을 아예 내질 않고 1억에서 이제 공제해 가지고 9,500만 원만 그 지급하는 분양대금으로 지급하는 이런 방법으로 이제 허용을 해줬습니다. 분양 과정에서 마케팅 방법이죠.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이제 분양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분양대금을 덜 내도 되는, 그죠? 1억이라고 하는 돈을 1억이라고 하는 돈을 다 준비할 필요 없이 9,500만 원만 준비하게 되는 그런 또 이제 장점이 있고요. 게다가 그 만약에 이게 수익금 보장 이런 부분들이 매달 얼마씩 준다라고 하는 부분이 약속 실현이 안 될 때 그 보증금에서 보증금 500만 원에서 좀 공제할 수 있는 일종의 담보 여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의 장점들을 보고 요거를 이제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 준공 과정 또는 이전 등기 과정에서 신탁회사가 이런 부분을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양 대금을 다 내라는 거예요. 1억 원을 500만 원 공제를 시켜줄 수가 없다. 이거는 신탁회사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500만 원 공제 없이 1억 원을 다 내야지 이전 등기를 해주겠다. 이런 식의 이제 그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재판 결과는 아직도 뭐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1심에서의 재판 결과는 신탁회사 주장이 맞다. 결국은 분양대금을 다 내야만 이전 등기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분양대금을 1억 원 다 내게 되면은 그 지금 그 분양회사 그 상황으로 볼 때 그 500만 원의 보증금을 받아서 뭐 수익금을 지켜주는 그런 상황이 전혀 지금 안 돼 있거든요. 거의 망가지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게 아직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만약에 1심대로 판결이 재판이 끝난다라고 하면은 수분양자들은 일종의 이제 속은 거죠. 분양회사는 실컷 그런 약속을 광고를 통해서 했지만
신탁회사의 어떤 그 허락, 동의 이런 부분이 없이 분양회사가 임의로 한 약속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를 들어서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그런 꼴이 되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 그 사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런 경우까지 결국은 그 수익금 보장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더 이제 과대포장해서 하는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 신탁회사 책임 이런 부분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게 수익금 보장을 결과적으로 못 해줬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걸 이유로 해가지고 분양계약 자체를 아예 해지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분양대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지 않느냐라고 한번 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물론 이게 이제 그 현실적으로는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한들 그 분양회사가 그걸 돌려줄 자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판결이 이제 무의미해지는 거죠. 뭐 이전 등기 받은 부분을 말소하고 돌려주고 돈을 돌려받아라 이런 판결을 받아봐야 어디 가서 집행할 재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실상 논의가 조금 무의미한 논의가 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도 그 이론적으로 따져보더라도 이게 꼭 쉽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게 분양계약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돼야 되고 그걸 뭐 착오로 인한 취소 또 기망에 의한 취소 이런 부분으로 연결시킬 수 있어야만 되는데 그게 과연 그 수익금 보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분양계약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 또 뭐 착오 취소 이런 부분들로 법리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논란이 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분양회사의 자력 이런 부분이 없는 이상은 사실은 이런 이론적인 논의들이 별로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뭐 분양형 호텔 그 문제점이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워낙 엉망이죠 지금. 그 불확정적인 수익 약속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그 분양 대금의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익 그 부분을 좀 명백하게 적어도 계산상으로는 명백하게 이렇게 해놓는데 어떤 그 분양 계약서에는 그 수익 자체를 좀 불확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매출액의 몇 퍼센트, 호텔 매출액의 몇 퍼센트라든지 또는 호텔 수익의 몇 퍼센트라든지 이렇게 이제 조금 불확정적으로 해놓게 되면은 매출액이야 사실은 이제 그 분양회사 위탁하는 호텔 운영을 위탁받은 그 회사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매출은 좀 조작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수익은 더하죠. 수익은 뭐 매출에다가 비용을 빼서 수익을 산출을 하게 되는데 비용 부분을 과다하게 부풀린다든지 또는 매출을 오히려 줄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익은 얼마든지 또 더 조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수익 보장은 그 분쟁 여지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이런 그 분양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절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분양형 호텔은 분쟁 여지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수익 산정마저도 분쟁거리가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게 분쟁을 합리적으로 또 유리하게 해결하기가 사실 힘들어지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게 이제 분양형 호텔은 보통은 이제 우리가 아파트처럼 큰 한 동의 건물 안에 여러 호실들이 개별적으로 분양되는, 다시 말하면 구분 건물 또는 집합 건물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렇게 개개의 호실이 별개의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이런 건물이다 보니까 나중에 이런 분양형 호텔의 운영 때문에 위탁 운영 계약을 해지해버리고
독자적으로 자기가 쓰려고 할 때, 분양회사가, 위탁 운영회사가 사실 마음에 안 들고 뭐 수익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뭐 그런 이제 상황에 놓이게 되면은, 일부 수분양자들은 뭐 생각이 또 다르겠지만, 만약에 내가 나는 그냥 내 호실만큼은 독자적으로 쓰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여의치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호텔이 이제 뭐 그 건물이 뭐 대외적으로는 이렇게 무슨 호텔 이렇게 해서 간판을 달고 전체적으로도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한 호실을 독자적으로 뭐 다른 사람한테 뭐 오피스텔로 사무실로 이렇게 임대를 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좀 이렇게 적절해 보이진 않지 않습니까? 누가 보이더라도 그거는 전체적인 호텔 안에 뭐 객실처럼 이렇게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뭐 들어가서 어디 뭐 이용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임대 목적, 수익을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사실 안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나중에 뭐 안 되면 내가 직접 이용하지 또는 다른 사람 세를 주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이런 부분들이 생각처럼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객실 숫자가 구분 호실들 숫자가 많다 보니까 이걸 그 운영업체를 두고 그 소유자들 간에, 구분 소유자들 간에 분쟁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게. 이 업체를 이 업체를 뭐 이렇게 밀고 싶다는 사람도 있고 또는 아니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논쟁들이 많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게 그 관리가 제대로 안 돼 버리는 그런 사태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쇼핑몰하고 좀 비슷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변에 뭐 이렇게 잘 안 되고 있는, 방치되고 있는 쇼핑몰들 상당히 많죠. 어디 뭐 제가 살고 있는 그 집만 하더라도 국제전자센터가 있는데 그 국제전자센터에 쇼핑몰을 올라가게 되면은 이렇게 에스컬레이터 주변만 조금 업체들이 있고 그 넘어서는 대부분 다 빈 공간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그런 쇼핑몰들에 이용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꺼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썰렁하고 잘 안 되는 거죠. 게다가 그 남아 있는 업체들도 그게 이제 집합 건물이다 보니까 그 관리비는 전체적으로 다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냉난방 이런 부분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청소 용역 이런 부분들의 관리가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리비 부담을 그 남아있는 몇 사람이 다 부담한다는 것도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쇼핑몰은 점점 이렇게 쇠락의 길을 한두 업체씩 빠져나가서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쇠락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분양형 호텔도 사실은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그럴 가능성이.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를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게 수익금 보장이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약속이 잘 안 지켜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양을 혹시나 받으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수익 보장 약속은 그냥 없는 것으로 치는 아예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분양을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